내일부터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급여 대상자를 우선으로 정보 소외계층 실태조사를 합니다. 수협들의 수산물 유통 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건물 임대 등 사업 변경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을 비롯해 넓고 오래된 청사를 쓰는 시군이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자 속초 갯배의 운영시간 단축이 추진됩니다. 청호동 주민들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4월 9일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개학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이번 주 내에 교육급여 대상자를 우선으로 정보 소외계층 학생 실태를 전수조사해 개학 전 스마트기기 대여와 통신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교육급여 대상 학생은 만여 명으로 스마트폰을 가진 학생 등을 제외하고 수요를 조사해 기기를 확보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나눠준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되는 강원도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사무소와 인터넷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중복 여부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세대 단위로 오는 10일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4.15 총선 출마자들의 각종 정보가 담긴 벽보가 다음 달 3일까지 첩부되고 선거 공보물은 5일까지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이름과 기호, 슬로건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오는 3일까지 도내 4,243곳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정보와 각종 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다음 달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도내 수협들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 수산물 유통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 자기 부담금을 들인 데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업을 변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완공된 속초시 수협의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매입에서 가공, 판매까지 한자리에서 하는 유통사업으로 전체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속초시 수협도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가량인 68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도 있겠지만 화로의 센터는 평소에도 기대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협 측은 몇 년째 손해를 보다가 최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까지 할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수산 당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20개가 넘는 점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9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래층 1층에 그럼 용도를 변경을 시켜서 매운탕도 아래층에서 팔게를 하게 되면 매년 1억씩 적자나던 부분도 일단 세이브를 시킬 수 있고. 동해시 수협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지난 2016년 청주시에 개설한 수산물 직판장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이 잡은 대게와 각종 활어 등을 수협 직원이 직접 판매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으면서 아예 2년 전부터는 2층과 3층 식당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수협은 2015년에 73억 원을 들여 묵호항에 건립한 수산물 유통센터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음식점을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운영이 잘 돌아간다면은요 원래 취지랑은 안 맞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용인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싶습니다. 수협들이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유통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계획 초기부터 세심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낡고 오래된 시군 청사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안전상의 위험도 높아 신축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청사 신축이 논의되는 곳은 정선군입니다. 정선군청은 지난 1972년에 지어졌는데 공무원 수가 늘고 부서도 세분화되면서 낡고 비좁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군수실이 청사 발코니에 있고 일부 부서는 문화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청사 본관의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와 보강공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선군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해 올해 285억여 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신축 타당성과 위치 등을 논의할 2차 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군청사 신축 문제가 빨리 공론화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1963년 지어져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를 쓰고 있는 속초시도 청사 이전과 신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속초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30억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0년간 500억 원가량을 모을 예정으로 3, 4년쯤 뒤부턴 청사 이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3, 4년 후부터는 이 청사에 대한 이전할 것인지 현 청사에 질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77년 청사가 완공된 뒤 별관 2동을 신축해 쓰고 있는 양양군은 올해 조례를 제정해 청사 신축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980년 청사가 지어진 고성군은 현재의 별관을 철거하고 새로 3층 규모로 짓기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1980년 청사가 지어진 동해시는 2년 전 외벽을 리모델링해 쓰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청사를 새로 바꾸기 위해 각 시군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과 도심을 잇는 갯배는 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이 줄면서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로 해 청호동 주민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속초의 명물 갯배가 이용객들을 태우고 50m 폭의 바다를 오갑니다. 무동력 방식으로 갯배에 연결된 레일을 당겨 움직입니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서 도심을 잇는 가장 짧은 뱃길로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드라마에도 소개되는 등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한 해 평균 20만 명 수준이던 갯배 이용객은 지난 2017년 54만 명, 지난 2018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속초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갯배 이용객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갯배를 위탁 운영하는 청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갯배 운영 시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오전 4시 반부터 밤 11시까지인 운영 시간을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갯배 운영이 지금 옛날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겠다. 갯배 운영 시간 단축을 놓고 주민과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가용이 없을 경우 갯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새벽과 밤 시간대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해 교통비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 노인네들 발이에요. 할머니들 새벽으로 모여까지 구름막 끌고 모여까지 아침에 일찍 어디 장보러도 가시지.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길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바이 마을 주민과 상인들은 갯배 운영 시간이 축소될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이 버스 회사의 유무형 자산 인도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11월 강원 여객에 이어 오늘은 화성고속, 영암고속과 13억 6천여만 원의 버스와 운영권 전부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5월까지 새 업체의 자산 인수를 마무리한 뒤 노선을 확정해 6월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오징어와 고등어, 털개 등의 어획이 금지됩니다. 어종별 어획 금지 기간은
오징어와 털개는 4월과 5월 2달간, 고등어는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입니다. 오징어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금어기가 시행 중이며 정치망어법은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징어 금어기를 6월까지 한 달 더 늘리고 가자미류와 문어류 등의 금지 체중을 늘리거나 신설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 폐광 지역 시민단체가 4.15 총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오는 2025년 만료되는 폐광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연장과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보존, 폐광 지역 선거구 재편 등 3가지 지역 현안을 담은 공개 서한을 띄웠습니다. 공추위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미래통합당 이철규 후보로부터 공추위가 제시한 3가지 내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 공개했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범 4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200만 원을 가로챈 26살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기 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하려다가 검거됐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3,627명이 내일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면 시행으로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변경되며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의 지휘를 직접 받게 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처우, 소방 장비 등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까지 개선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강원도가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강원도는 오늘 우병렬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생활안정 일자리와 관광 활성화, 기업 지원 등 4개 팀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